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꼬집기도사의 유학이야기 139회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제 생각을 잠깐 최근에 느꼈던 거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제가 운전 중에 트럭 기사를 봤거든요. 덤프 트럭. 제가 한국 드라마를 아주 좋아해서요. 한국 드라마를 아주 많이 봅니다. 근데 거기 보면 이제 대체로 사람들이 죽을 때 보면은 트럭에 치여서 죽고 그러죠. 덤프 트럭이 와서. 이제 뭐죠? 법정 가기 전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범인 잡으려고 이제 증인을 갖다 데려왔는데 증인을 죽일 때 트럭으로 죽이고 그런 게 사실은 옛날에 많았죠. 정치인들 이런 사람들을. 그 트럭 운전 기사를 제가 보면서 가장 높은 곳에 앉아 있죠. 보통 덤프 트럭이 제 생각에는 버스보다 더 높을 것 같아요. 높은 자리 같아요. 가장 일반적으로 이제 운전 우리가 할 때 가장 높은 곳에 있는데 다른 예로 이제 SUV 자동차 많이 팔리잖아요. SUV. 그 이유가 이제 타기도 좀 편하고요. 내릴 때도 좀 편하고요. 그리고 운전할 때도 위에서 이렇게 내려보니까 운전하기도 편해. 좀 각이 져가지고 운전하기도 편해요, 사실. 그래서 SUV를 많이 사용하죠. 하여튼 위에서 좀 내려본다 이런 느낌. 그래서 덤프 트럭 같은 경우는 상당히 높죠. 버스보단 더 높은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런데 어떻게 보면 가장 낮은 직장이다, 가장 어려운 직장이다. 미국은 그렇지는 않아요. 미국은 그 정도까지는 않습니다. 미국은 트럭 운전사, 이제 미국 트레일러 같은 거 운전하고 이런 사람들이 연봉이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그런데 상당히 어렵죠. 힘들죠. 집을 못 들어가요. 미국을 이제 자동차로 계속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그래서 강아지를 데리고 다니는 사람들, 아니 부인하고 같이 그냥 트럭 안에서 생활하는 사람, 이런 이제 다큐멘터리가 나온 적이 있었어. 그래서 가장 높은 곳에 앉아 있는 사람인데 어떻게 보면 가장 어려운 일을 한다. 또 하나는요, 반 지하에 사는 분들 있잖아요. 아니면 또 바닥에 물건이 떨어졌는데 줍는 분들, 폐지, 그러니까 종이를 버리는, 우리는 종이를 버리고 어떤 분들은 종이를 줍고 그걸 팔고 그러잖아요. 근데 한국 통계적으로 투표 성향을 보면은 그런 사람들, 농촌에서 좀 어려운 사람들, 그런 지역이죠. 서울 말고 그런 사람들이 박근혜라든가 뭐 홍준표라든가 이런 사람들 좋아한다 이거죠. 뭐 박정희를 갖다가 뭐 찬양한다든가 안 그런 분도 있죠. 그런데 통계적으로 그렇다 이거죠. 그러니까 가장 낮은 곳에 있는 사람들이 가장 높은 곳에 있는 더러운 사람들, 가장 높은 곳에 있는 악마, 인간성을 버린 악마들을 갖다가 좋아하는 게 왜 그런지 신기하죠. 또 하나는요. 최근에 중국 유학생이 어린아이가 미국 모르는 남자 자동차를 타고 가서 살해당했다고 그러잖아요. 납치당해서. 그걸 보면서 제가 홍익대학교 앞을 가본 적이 제 인생에서 한 번인가? 그 근처를? 그렇다고 해서 제가 그 근처에서 뭐 카페라든가 술집이라든가 무슨 콘서트를 갔다든가 그런 적은 없고요. 그러니까 자세히는 몰라요. 그 동네가 어떤 동네인지, 그 가는 걸도 잘 기억이 안 나요. 어떻게 갔는지. 한 거의 30년 전에 간 것 같은데요. 그런데 또 아니면 뭐 이태원을 한 10년 전에 한번 가본 적 있는 것 같은데 이태원도 한 번인가 가봤어요. 그러니까 소문에 의하면 또 한국의 유학생들, 미국에 온 유학생들 보면은 여학생들 이제 뭐 남학생들은 게이라든가 동 동성을 좋아하는 사람들 잘 모르니까. 그런데 이제 여학생들이 대체로 막 백인 남성에 환장하는 것 같은 느낌. 아니, 제 말은 모든 여자들이 백인 남성에 환장한다 그런 뜻이 아니라 백인 남성을 좋아하는 여자들을 보면은 그냥 무조건적이다 이런 느낌이 든다 이거죠. 그러니까 조건이 백인 남성을 좋아하는 여자들 그런 뜻이에요. 그럼 어떤 사람이 야 나는 진짜로 우리 남편이 백인인데 내가 백인 남성이 환장한 건 아니다. 그냥 우리 남편이 나한테 환장했다.
이렇게 될 수 있죠. 근데 일반적으로 보면요, 백인 남성에 대한 한국 사회, 어쩌면 이제 저 같은 사람도 마찬가지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외국에 살았으니까 아니까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러진 않는데요. 제가 그래서 항상 그렇게 말을 하죠. 백인 남성이 흑인 남성보다 더 위험하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백인 남성이 흑인 남성보다 더 위험하다. 예, 그러면 아주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흑인 남성한테는 뚜드기에 맞을 수 있어요. 린치를 당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게요. 강간을 당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 나쁜 사람일 경우에 강간을 당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게요. 그럼 백인 남성은 어떻게 될까? 나쁜 사람일 경우에는 먼저 인종차별과 함께 간감과 함께 살인을 당하는데, 이게 단순하게 내 욕정에 의해서 내 그 본심, 뭐랄까, 감각 있죠. 나의 즐거움을 위해서 그 여자를 갖다 공격하고 뭐 돈을 뺏고 때리고, 그게 아니라 저주, 인종차별, 그 동양 여자 전현을 갖다가 죽여야겠다, 이런 인종차별 우월 의식에 의해서 접근한 경우가 있다 이거죠. 나쁜 경우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인 남성이 나쁜 경우, 흑인 남성이 나쁜 경우가 이런 경우라 이거죠. 그래서 흑인 남성이 인종차별주의적인 사람은 뭐냐면은, 자신이 당하지 않았지만 인종차별을 자신의 주위의 친구들이 역사적으로 당했기 때문에 극도로 백인들을 미워해서 총으로, 아니면 백인을 흉내내는 사람들을 미워해서 총으로 백인들을 쏴 죽였다. 뭐 이런 그런 내용 보신 적 있어요? 워싱턴주가 아니라 워싱턴 DC 쪽 그쪽에서 자동차 트렁크 안에다가 구멍을 뚫고 그 트렁크 안에 들어가서 사람들을 갖다가 라이플로, 장총으로 쏴 죽이는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그게 흑인 남성과 흑인 남성의 아들이 같이 공범이었죠. 근데 그 사람이 예를 들자면은 동양 사람이라든가 소수민족을 갖다가 엄청나게 미워해서 죽였느냐, 그런 뜻은 아니고 백인 쪽을 갖다가 공격을 했다 이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불행한 역사에서 탄생된 사이코죠, 사이코. 그럼 백인 남성은 일반적으로 차별을 안 받았어요. 그런데 차별을 안 받았는데도 차별을 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인종적으로 이런 경향이 아주 강합니다. 그래서 백인 남성들은 다른 사람들의 말을 잘 듣는 걸 싫어하고요. 특히 미국 백인 남성들은 다른 사람 말 듣는 걸 싫어하고, 논리적으로 말싸움을 하더라도 지기 싫어하고요. 듣기 싫어하고, 그리고 인종차별주의자가 될 가능성이 높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본심을 잘 모르겠어요, 사실은. 백인 남성일 경우에는. 그런데 가능성을 따졌을 경우에 백인 남성이 위험하다, 이런 뜻이에요, 제 말은. 뭐 당연히 파키스탄이라든가 인도 이런 쪽에 남성들이 여자를 갖다가 강간하고 뭐 그런 이제 일이 많이 발생하잖아요. 그 눈에 띄는 거야. 아, 얘네들은 벌써 여자 강간하고 뭐 여자를 갖다 차별하고 여자를 괴롭히고 이런 거는 당연한 거다, 이런 문화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단 말이에요. 알고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안 가면 돼요. 근데 백인 남성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정말 똑똑하고 선진국이고 부자일 것이고 매너가 좋고 잘생기고 이런 상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자들이 어떤 남자가 친절하게 접근해서 대화를 하면은 그 남자의 자동차를 탈 수도 있고 그 남자의 집으로 갈 수도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제가 직장에서 A라는 직장에서 백인 남자를 만났어요. 그래서 일을 같이 해요. 그럼 적어도 그 남자는 A라는 직장에서 일을 한 사람이고 A라는 직장에서 월급을 받고 A라는 직장이, 그 회사가 이 백인 남자가 어디에 사는지는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사회보장번호라든가 뭐 주민번호 이 정도는 알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남자가 당연히 사이코일 수도 있는데, 그래서 내가 그 남자 집에, 제가 여자라 치면은 그 남자 집에 놀러 갔어요. 이제 같은 회사 동료로 놀러 가서 거기서 하룻밤을 잤다. 그럼 내가 그 사람에게 잔인하게 살해될 가능성이 있느냐? 그러면은 가능성이 적죠. 왜냐면은 그 남자는 기본적으로 나도 알고 너도 알고 이렇게 된다 이거죠.
기본적 이제 정보가 있다. 이 정보가 당연히 그 사람이 인종차별주의자일 가능성이 있어요. 꼭 없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보통 이제 KKK 있잖아요. 인종차별 이런 사람들도 동양 여자랑 결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변화되기도 하고 아니면 동양 여자가 뭐 KK 집단 속에서 뭐 적당히 끼어 사는 경우도 있고 아주 좀 특이한 경우도 있긴 있어요, 사실. 근데 대체로 이제 인종차별주의자에서 이쪽 넘어오죠. 뭐 중간으로 이제 온다고 보면 되겠어요. 그런데 내가 길에서 어떤 백인 남자를 갖다가 나이트클럽에서 카페에서 어디서 만났다면 이 사람이 뭐 내가 군인이다, 머리가 짧아서 내가 학생이다, 내가 교환학생을 왔다, 미국에서 교수다, 나도 이 학교 다니는데 이렇게 말을 했다면 나도 공부하다 너 유학생이냐, 너 무슨 공부하냐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사람이 그 사람인지를 모른다 이거죠. 그러면 당연히 학교에서 한번 만나봐야 될 것이고 그 사람이 정말 수업에서 나오는지 확인해야 될 것이고 그렇게 된다 이거죠. 그런 프로세스가 대체로 필요한데 우리 일반적으로 백인 남성에 대해서는 그냥 단순하게 백인 남성에 대한 환상을 가지고 있는 여자일 경우에는 그냥 믿어버린다 이거죠. 그런데 이제 흑인 남성이 이제 뭐 여자 그 이 동양 여자 저에게 관심이 많아서 그냥 길에서 말을 걸었단 말이에요. 그럴 경우에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일반적인 잘못된 생각을 가졌을 경우에 선입관을 가졌을 경우엔 제가 그 남자와 대화를 즐겁게 하지는 않을 거라 이거죠. 그러니까 백인 남성을 너무나 착하다, 똑똑하다, 아름답다, 미국 남자다, 부자다 이런 생각을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제 경험상으로는 오랫동안 경험상으로는 백인 남성, 백인 마을이 더 위험합니다. 그냥 어떤 마을을 갔는데 백인밖에 없어요. 백인밖에. 그런 마을이 더 위험해요. 흑인 마을보다 더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흑인 마을은 처음에 들어가면은 어쩌면 도둑 맞을 수도 있고 두둑이 맞을 수도 있고 그러는데 한 번 들어가서 그 마을에 살잖아요. 동네 사람으로. 그럼 차라리 그게 더 안전해요. 그런데 백인 마을은 위험합니다. 그 어쩌면은 저의 통계일지도 몰라요. 개인적인 통계. 일단 조심하셔야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길에서 영어 좀 한다고 해서 좀 키가 크다고 해서 무조건 따라가는 것 자체가 이상하다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술집에서 바에서 맥주 마시면서 같이 영어로 하고 막 너 영어 잘한다 막 하면서 즐거워서 그 백인 남자 집에 남자가 따라가서 2차로 술 한잔 하겠다고 따라가는 것 자체가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자만 백인 남성에 당하는 것이 아니라 남자도 그런 미국 사람 집에 같이 가서 술집에 만난 사람을 따라가서 뭐 야구 방망이로 맞아 죽기도 하고 그런 사건이 많아요, 사실. 그러니까 그냥 무조건 미국이면 좋다. 백인 남자면 무조건 안전하다. 이런 생각을 그리고 또 백인 여자는 더 아름답다. 백인 여자는 뭐 정말 똑똑하다. 뭐 친절하다.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된다 이거죠. 저의 생각이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자, 미국에서 어떤 직업, 미국, 캐나다 두 개 정도 할게요. 미국에서 어떤 직업이 좋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그러니까 저처럼 노화가 좀 발달된 사람, 경험이 많은 사람들 말고 그냥 일반적으로 하면은 어떤 직업을 갖기 위해서 미국을 와야 되나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 유학이죠. 유학을 하든지 뭐 보통 이제 자격증이 가장 좋아요. 자격증이. 그러니까 자격증이 있다는 게 뭐냐면요. 한 예로 슈퍼에서 어떤 사람이 일을 한다 칩시다. 그럼 슈퍼에서는 모든 물건들이 다 팔아요. 물건도 팔고 슈퍼에서 일을 해야 되니까 물건도 팔고 계산대에서 계산도 해야 되고 신용카드도 받아야 되고 현금도 받아야 되고 신용카드를 받으면 신용카드 기계가 문제 있을 경우에 신용카드 회사에다 전화를 해야 되고 그렇죠? 냉장고가 고장나면 냉장고 회사에다 전화해야 되고 물건이 아직 도착 안 했으면 트럭 기사에다 전화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일을 해야 되죠. 그리고 뭐 슈퍼를 해야 되니까 전화번호를 이제 설치해야 되고, 전화를. 그리고 뭐 전기 설치해야 되고, 가스 설치해야 되고, 여러 가지 설치하는 것도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슈퍼에서 일한다는 거는 무슨 뜻이냐면은 종합적인 것을 해야 된다 이거죠. 경영을 해야 된다 이거죠. 근데 그 와중에 슈퍼에서 아르바이트를 한다. 내가 돈만 캐셔를 한다. 돈만 받는다. 그러면 거기에 있는 기계만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신용카드가 어떤 사람 신용카드를 받아서 긁었는데 이게 안 되는 거야. 뭐 데비카드 있잖아요. 데비카드도 긁었는데 안 되는 거예요. 또는 사회보장번호 받은 다음에 수표를 받았는데 이 사람이 뭐 안 되는 거야. 하여튼 계산이 안 돼. 그럴 경우에 매니저를 부르면 돼요. 그럼 매니저가 이거는 뭐 어쩌저쩌 이거는 뭐 어쩌죠 이렇게 말을 해주죠. 그러니까 돈만 받아서 계산하면 되는 거예요. 바코드 찍고. 그럼 또 슈퍼에서 위에서 이제 생선 머리 자르는 분 있잖아요. 생선 파트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얼음 채워주고 생선하고 생선 이름 외우고, 또 손님이 와서 생선에 대해서 물어보잖아요. 근데 손님이 어느 날 와가지고 뭐 경제에 대해서 물어본다든가 신용카드 물어본다든가 그런 거 물어보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슈퍼에서 어떤 파트에서 일을 하게 되면은 그 구역에서만 일을 하기 때문에 영어가 특정된 단어만 나온다 이거죠. 근데 슈퍼를 경영한다? 그럼 어렵다 이죠. 그런 것처럼 자격증이라는 게 내가 미국에서 자격증을 땄다 그 순간 그 자격증에 연결된 영어 단어, 문장, 사람들만 만난다 이거죠. 그러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지금 돈이 별로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미국에서 캐나다에서 할 수 있는 거는 대학을 졸업하면서 자격증을 따는 거예요. 가장 멋진 게 CPA 같은 경우죠. CPA, 공인회계사. 공인회계사는 미국에서 따기가 쉽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한국어 달라요. 그러니까 공인회계사라든가 세금, 텍스, 뭐 공인회계사에서 그것도 하죠. 세금 쪽, 세무사죠. 그런 거. 그러니까 어떤 자격증 있죠. 어떤 기계를 갖다 계속하면서 그런 걸 갖다 안 하는 사람들. 방사능 기사. 방사능 있죠. 우리 병원에서 방사능 자격증 있잖아요. 그런 기사들. 또는 방사능 사진을 보고 읽는 의사들 있어요. 그걸 전문적으로 읽는 의사들. 이건 이제 또 의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보통 더블잡이죠. 그러니까 의사이면서 내과이면서 방사능 뭐 하는 사람. 근데 단순하게 방사능 기사 같은 경우는 의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니고 그것만 방사능을 찍는 분이죠. 어떻게 찍고 하는 게 그게 자격증이 있나 봐요. 근데 그게 괜찮은 직업이라 이거죠. 왜냐면 이제 누우세요, 옆으로 누우세요, 앞으로 누우세요, 뭐 다리 들으세요, 뭐 이런 거잖아요. 그 영어 단어가, 그리고 숨을 들이마시세요, 숨을 내쉬세요, 이거는 아주 간단한 영어 단어이기 때문에 금방금방 외워진다 이거죠. 그러니까 특별히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전문가, 그래서 변호사를 한다? 그러면은 변호사를 하더라도 한국 사람 변호사라면 영어를 잘 못한다 그러면 경우에는 한국인을 상대로 해서 변호를 맡은 다음에 그 변호 비용을 갖다가, 그러니까 뭐 커미션을 받겠죠. 커미션을 미국 변호사와 같이 잼으로 나눠 먹는 거죠. 그러니까 법정에서는 미국 변호사가 말을 하고 서류 준비라든가 이제 고객하고 상담하는 거는 한국 변호사가 담당하고, 어떻게 보면 이제 한국 변호사 로펌에 있는 이제 실장 있잖아요. 실장하고 같은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실제로 미국 법정에 한국 변호사, 그러니까 한국에서 유학 가서 미국에서 변호사 자격증을 받은 사람이 미국 법정에 서서 말하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실제로 별로 없습니다. 근데 간단한 거, 교통딱지 같은 거, 이런 것도 가끔 변호사 사용하기도 하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그래서 쓰는데 별로 없습니다. 보통 서류상으로 내고 변호사가 옆에서 입에 있고, 왜냐면 이 사람이 이제 한국 사람이 영어를 아예 못할 경우에는 뭐 서류를 쓰고 뭐 편지를 쓴 다음에 내고 옆에 서서 질문을 번역해 주는 거죠. 어떻게 오는 거죠. 번역해 주고 또 대답할 거를 갖다가 유도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대답하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죠. 빨래방 같은 거 있잖아요. 빨래방 한국 사람들이 많이 하죠. 괜찮아요. 근데 이것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빨래방이 단순하게
기계식 빨래방인데, 전자도 그렇죠. 빨래하고 말리고 하는 빨래방인데, 미국엔 기본적으로 대체로 세 가지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세 가지. 하나는 빨래방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가서 돈 내고 빨래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는 내가 가서 돈 내고 빨래도 하지만은, 또 하나는 그 빨래방의 주인이 내 빨래를 해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빨래를 하려면 보통 1시간 반, 2시간 정도 거기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제 빨래를 넣어놓고 어디 쇼핑을 갔다 온다든가 어디 갔다 오기도 하고, 아니면 거기 앉아서 책을 읽기도 하고 그러죠. 그러니까 대체로 빨래를 왕창 가져오죠. 일주일분, 뭐 2주분, 한 달분 가져오는 애들도 있어요, 사실. 그런데 빨래를 하는 동안에 어디 갔다 오면요, 간혹 가다 빨래를 훔쳐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빨래를 훔쳐가요. 다른 사람의 빤스, 다른 사람의 청바지, 뭐 티셔츠 이런 훔쳐가는 사람도 있으니까. 아니면 또는 빨래를 갖다가 보면은 문을 열고 자신의 빨래를 넣어가지고 나의 빨래랑 섞어서 빨래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공짜 빨래. 그래서 거기 앉아있죠. 하여튼 기다려야 된다 이거죠. 그 기다리기 귀찮으니까 어떠냐면은 빨래를 한 달치 뭐 일주일치를 가져와서 빨래를 맡깁니다. 그럼 빨래방에 있는 주인이 대신 빨래 기계에다 넣고 빨래를 빨아주고, 그리고 드라이기어, 그러니까 건조기에다 넣고 빨래를 말린 다음에 개에서 비닐봉지에 넣어가지고 손님이 올 때 주는 거죠. 배달도 하기도 해요. 배달도. 이게 이제 키로당 얼마 이렇게 되는 거죠. 키로당 얼마. 뭐 당연히 드라이 클리닝 이런 게 아니니까, 책임 안 지니까 고객이 알아서 빨래를 가져와야지, 뭐 이건 드라이 클리닝이다 어쩐다 이러면은 이제 그때는 이제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두 종류죠. 세 번째 종류는 뭐냐면은, 빨래방을 갔더니 빨래에서 수선도 해주는 거예요. 수선. 미싱도 있고요. 미싱도 있고, 뭐 하여튼 고치는 그 바느질, 삭바느질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빨래도 하고, 빨래도 받아서 빨래도 해주고, 그리고 옷도 수선해주고, 이럴 경우 이제 드라이 클리닝까지 가는 거죠. 이런 세 종류의 빨래방이 있죠. 근데 이제 영어를 점점 잘하잖아요. 그러면은 점점 복잡해지는 거죠. 빨래를 수선도 해주고 드라이 클리닝도 해주고 그렇게 되는 거죠. 왜냐면 고객이 이제 물건을 가져왔어요. 그러면 여기 뭐 옷을 갖다 꼬매주세요, 여기를 좀 고쳐주세요, 여기를 어떻게 해주세요, 이런 말 자체가 영어잖아요. 근데 영어를 못하는 사람들은 그게 힘든 거죠,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또 언제 찾아올 거야, 뭐 손님이 전화하는, 손님이 찾아오지 않으면 전화를 해야 되는데 전화하기도 용기가 안 나서 영어가 안 되니까,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영어가 점점 잘 되면은 빨래 수선까지 가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빨래방, 두 번째는 빨래방인데 내가 대신 손님을 대신해서 빨래를 해주는 거. 당연히 셀프도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셀프도 있고 내가 대신도 해주고 빨래도 수선도 해주고, 이런 세 가지 종류가 있죠. 근데 여기에서 이제 어려운 점이,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빨래 기계 있잖아요. 세탁기, 건조기. 이 건조기, 세탁기를 부품을 직접 사서 내가 고치는 거죠. 교환도 하고 수리도 하고. 이럴 경우에는 비용이 적게 드는데, 그냥 빨래 기계를 들여놓고 고장이 났을 경우에는 그냥 수리센터에다 전화해서 수리를 맡긴다 이럴 경우에는 수리 비용이 엄청나게 들잖아요. 그럼 이제 돈이 점점 나에게 이익이 적게 들어온다 이거죠. 보통 이제 대체 현찰 장사이기 때문에 짭짤한데요, 사실은. 그런데 좀 피곤한 직업이죠. 계속 있어야 되니까.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또 다른 거는 초밥집, 생선초밥, 일본 일식집인데요. 이거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일식, 그러니까 일본 식사들을 갖다 제공하는 거. 초밥까지 더해서 일본 식사들을 뭐 스키야키, 뭐 샤브샤브 이런 거 있잖아요. 뭐 규동도 있고요. 아무거나 다 하여튼 그런 초밥집을. 근데 초밥만 하는 경우도 있어요. 런치박스라고 해서요. 생선 초밥만 만들어서 거기서 초밥을 먹기도 하고, 아니면 초밥을 갖다가 뭐 들고 나가는 거죠. 투고죠. 테이크아웃 하는 경우죠. 뭐 마치 커피 테이크아웃처럼 초밥을 테이크아웃 하는 그런 가게들도 괜찮죠.
이거는 이제 초밥을 잘 만들어야겠죠. 근데 대체로 항상 잘 만들고요. 그 다음에 사이드 메뉴로는 뭐 그 된장국. 근데 영어 일본식이잖아요. 사실 초밥이라는 게. 그래서 미소 수프로 하죠. 미소 수 된장국인데요. 근데 초밥집도 지금도 잘 됩니다. 이거는. 근데 이거는 미국의 주립대학교 있잖아요. 큰 주립대학교. 대체로 다 큰 주립대학교들. 그런 주립대학교의 그 마을에 가보면요. 일본 식당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근데 있는데 비싸기도 하고 아니면 아주 싼 식당이 있기도 하고. 그런 곳이 있어요. 그런 데 가서 하나 차리면은 돈을 엄청나게 많이 벌죠. 또 돈을 갖다가 벌고 세금을 신고하기 위해서는 이제 한인 CPA, 한인 공인중개사를 찾아서 그 사람에게 맡기면 그게 훨씬 더 싸죠. 그 사람이 알아서 세금을 떼먹는 방법을 다 해줘요. 예. 또 하나는 배관공. 영어로 뭐 플러머라 하는데 이 자체가 어떤 회사에 소속이 돼서 플러머를 하는 것보다는 자신이 플러머가 돼서 하는 게 가장 좀 좋죠. 한국 사람들이 손동작이 빨라가지고요. 배관공도 그리고 사실 미국 집들이 커요. 집들이 한국에서는 에어컨 설치를 한다든가 뭐 이런 기사분들이 상당히 일이 어렵다고 그러더라고요. 왜냐면 장소도 좁고 어렵고 위험한 지역이고 뭐 돈도 적게 주고.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맨하탄 빼놓고 맨하탄도 그렇지만 맨하탄 빼놓고는 일반적으로 다 넓어요. 사실 좁은 데가 없어요. 한국에 비하면 상당히 넓습니다. 넓다 보니까 배관공이라든가 뭐 에어컨 설치한다든가 이런 것 자체가 그렇게 어려운 직업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자격증을 따가지고 미국에 가라 아니면 미국에 와라 캐나다에 가라 이런 뜻이 아니라 대학교 유학을 가서 공부를 하면서 제가 예전부터 그랬잖아요. 제가 최종적으로 졸업한 학교는 12학점 이후부터는 학비가 공짜였어요. 그러니까 13학점이든 12학점이 똑같고 12학점, 15학점 학점이 다 똑같아요. 다 학비가 똑같다 이거죠. 그러니까 예로 이제 500만 원이라 칩시다. 한 학기에. 그럼 500만 원이면은 20학점을 해도 500만 원이고 12학점을 해도 500만 원이란 뜻이에요. 당연히 누군가가 자신이 있다면은 자신이 있다면 20학점을 듣고 뭐 F를 받지 않을 자신이 있다면은 수업을 통과할 자신이 있다면 뭐 20학점, 30학점 들으면서 한 2, 3년 안에 끝낼 수 있죠. 당연히 2, 3년 끝내는 게 그런 게 안 되는 게 있어요. 먼저 잉글리시 101, 102는 규칙이 있습니다. 어드밴스 AP를 하지 않는 이상은 하고 대학교를 가지 않는 이상 잉글리시 202 같은 경우는 무조건 대학교 3학년 레벨일 때 그 수업을 들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잉글리시 101을 끝내고 그 다음 학기 곧바로 잉글리시 202를 듣고 싶다? 이거 자체가 안 된다 이거죠. 그리고 잉글리시 101도 내가 지금 현재 수학 수업이라든가 뭐 과학 수업을 좀 존나 듣고 처음 들어가서 그러나서 잉글리시 101을 나중에 듣겠다. 영어를 좀 한 다음에 뭐 족보를 갖다 좀 받아보고 나서 그리고 나서 내가 하겠다. 이것도 안 돼요. 잉글리시 101은 대학교 1학년 1, 2학기 안에 끝내야 되나? 이런 규칙이 있어요. 그러므로 대학교를 2년 안에 졸업한다 아니면 뭐 3년 안에 졸업한다 이런 거는 어떤 걸 말하냐면요. 그러니까 3년 안에 졸업하는 건 제가 했으니까 AP를 무조건 가져와야 돼요. 고등학교에서 대학교 프로그램을 해서 AP를 가져와서 거기서 영어를 했을 경우에 이 아이가 졸업할 수 있는 자격증을 받을 수 있다 이거죠, 빨리. 그래서 저같이 AP를 안 가지고 있는 사람 같은 경우는 대학교에 가서 수업을 많이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또는 서머 세션 때 놀러 가지 않고 그냥 수업을 듣는다든가 그 방법밖에 없어요, 사실. 그러니까 쉬지 않고 계속해서 수업을 듣는 거죠. 방학이 되면은 곧바로 한 3일, 4일 후에 다시 서머 세션이 시작하고 어떤 학교는 서머 세션이 두 종류가 있어요. 두 가지가 있어요. 일주일 스파르타식 서머 세션이 있고요. 그 다음에 3주 서머 세션이 있고 이런 식으로 두 가지가 있는데 왜냐면 교수들이 이제
방학 끝나고 일주일 후에 뭐 무슨 계획이 있어서 어디에 가야 된다. 그럼 일주일만 내가 수업을 하겠다. 이것도 이제 이게 뭐라 그래요? 영업팀에서 매출이죠, 매출. 대학교 교수가 어느 정도의 수업을 해야 된다 이거죠. 우리 그 프로야구 보면은 몇 경기 이상을 나가는 계약 조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인센티브를 받는다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 게 대학교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수업을 들어야 되는데 스케줄을 잘못 만들잖아요. 그러면은 1에서 2, 3, 4, 5, 6 이렇게 수업을 들어가는데 3 듣고 나서 4를 들으려고 그랬는데 그 다음 학기에 4가 없는 거야. 그럴 경우에는 4를 일단 점프하고 다음 학기에 4를 듣기로 하고 그 4 들을 자리에 다른 걸 이제 교양 과목을 집어넣는 거죠. 그런데 이게 잘못되면 안 될 가능성이 있다 이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보통 이제 어떤 과목 5라든가 6은 가을 학기만 있다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만약에 봄 학기에 수업을 끝내고 나서 가을 학기에 그 수업을 못 듣는다든가 봄 학기에 어떤 수업을 못 끝내서 가을 학기에 그 수업을 다음 수업을 들어야 되는데 안 된다. 자기에게 안 된다. 이럴 경우에는 봄 학기 안 되죠? 그 다음에 다시 가을 학기 1년을 기다린다 이거죠. 그래서 수업을 1개, 2개 이런 것 때문에 졸업을 늦게 할 수도 있다 이거죠. 저 같은 경우는 최종 시메스터 마지막 학기 때 7학점을 들었습니다. 사실 4학점 정도만 들으면 됐는데요. 그럼 이제 모든 4학점에 한 학점에 얼마다 이러잖아요. 그럼 4학점만 수업을 돈을 내면 되는데 그냥 그 수업을 하나 듣고 싶었어요. 그냥 이상하게. 그래서 돈을 좀 더 내고 한 수업을 더 들었으니까 수업을 하나만 들으면 되는데 들으면 졸업하는데 수업을 2개 듣고 졸업을 했죠. 그러니까 일부러 125학점을 128학점에 졸업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 같은 경우는 매니지먼트 약간 좀 잘못됐는데 2년 반 그러니까 연으로 따지면 2년 반 정도 그 정도에 졸업할 가능성이 높았죠. 2년 반 아니거든요. 2년 7개월 뭐 이 정도 서머 세션까지 하면은 그러니까 3년 안에 졸업하는 거는 뭐 당연한 거였죠. 3년 아니죠. 3년에 졸업하는 건 당연한 거였죠. 그렇게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마지막 학기 그 학기만 절약을 했으면 상당히 많이 절약을 했을 수 있었죠. 이것도 다 매니지먼트죠. 갑자기 딴 길로 샜는데 일단은 그래서 수업을 들으면서 학점이 많아도 경비가 똑같으니까 학비가 똑같으니까 그럼 그 학교 내에서 할 수 있는 자격증 수업을 듣는 거예요. 자격증 수업. 예를 들자면 내가 경영학과가 아니에요. 역사학과란 말이에요. 역사학과에서 경영학과 기초 경영이라든가 매니지먼트, 경영 경제, 매니지먼트 아니면은 비즈니스 이코노믹 이런 걸 갖다가 수업을 몇 개 듣는다 이거죠. 몇 개 들어요. 그러면서 CPL을 뭐 준비한다든가 아니면은 그 학교에 혹시 자동차 매니지먼트 같은 거 있으면 자동차 기술이 있으면 그 수업을 들으면서 그러니까 기초죠. 그 수업을 들으면서 무슨 자격증을 딴다든가 전기 회로 같은 거 있잖아요. 보통 이제 한국 사람들이 전등 갈고 전선 갈고 하는 거는 자격증이 있어야 돼. 전기 설비 뭐 이런 자격증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수업을 몇 개 들으면서 자격증을 갖는다. 이렇게 되면은 대학교를 졸업하는과 동시에 어떤 자격증을 갖게 돼요. 그 자격증, 그러니까 스펙을 쌓는 거죠. 왜냐면 여러분들이 미국 가면 모든 게 다 되고 스웨덴 가면 모든 게 다 되고 그게 아니에요. 한국에선 적어도 노가다를 뜰 수 있어요. 여러분이 한국 사람이니까 뭐 아주 비참한 생활할지는 몰라도 한국에서는 여러분들이 공장에서 일을 할 수 있어요. 피자를 배달할 수 있어. 뭐 치킨을 튀길 수 있어요. 할 수 있는데 나의 밑에서 무슨 일을 할 수 있는데 불법적으로 무슨 데모를 할 수도 있고 5만 원 준다 그랬던가요? 그런데 미국이라든가 외국에서는 여러분들이 유학생 신분이기 때문에 함부로 일을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졸업을 했을 경우에 여러분들이 잘난 게 없는 거야. 영어도 잘 못해. 아니면 얼굴색이 틀려.
또 그렇다고 수업 성적이 뭐 그렇게 좋은 것 같도 않아. 성적이 좋다 칩시다. 그래, 성적이. 근데 미국 애들도 성적이 좋은데 뭐 특별히 한국 예를 쓸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그럼 가장 웃기게 그냥 운전면허증이라도 있으면은 그렇잖아요. 저 애는 운전면허증 없고 나는 운전면허증 있는데 나는 운전 경험도 있다. 나는 그럼 큰 트럭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있다. 나는 플러밍, 그러니까 배관공 기술을 가지고 있다. 난 전기 설비 기술을 가지고 있다. 난 자동차를 고쳐봤다. 여러 가지 다양한 게 있다. 나는 홍콩에서 물건을 떼어서 물건을 팔아본 적이 있다. 난 남대문에서 짝퉁을 팔아본 적이 있다. 이런 게 도움이 된다 이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항상 미국이라든가 선진국 가면은 모든 게 다 일이 잘 풀릴 거라 생각하지만 반대로 여러분들이 더 많은 스펙이 더 필요할지도 몰라요, 사실. 왜냐면 영어가 딸리니까. 그럼 영어를 잘한다면은 될까요? 그럼 제가 그랬잖아요. 유학생들이, 조기 유학생들이 왜 바보일까? 멍청할까? 그 얘기 한 적 있죠? 멍청한 애들은 영어를 잘해도 멍청해요. 책을 안 읽고 누가 다 해준 것 같다 했던 애들은 나이가 들어서도 영어를 아무리 잘해도 못해요. 그런 문제가 있다 이거죠. 정신적으로 어리다? 이렇게 보시면 되려나? 자, 또 계속해서 또 한번 얘기해 볼게요. 생선 초밥집도 괜찮고요. 했죠. 그 다음에 셀프 도우미 자동차 수리점. 자동차 수리점이죠. 보통 한국 사람들이 자동차 수리점 많이 해요. 손이 작으니까 기계 부품 속으로 들어가니까 수리를 잘하죠. 그 유학생들을 대체로 위주로 네가 부품 사와라. 내가 달아줄게. 이런 수리점도 본 적 있어요. 괜찮아요. 짭짤해요. 자기 집에, 보통 집이 좀 넓잖아요. 자기 집에서 아예 수리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집에서. 지금 뒷마당이 아주 넓어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자동차가 올라갈 수 있는 잭으로 자동차를 올리는 게 아니라 들어올리는 게 아니라 자동차를 올라갈 수 있는 길을 만들고요. 그 안쪽에다 이제 구멍을 파서 뭐 밑으로 판다는 게 아니라 벽으로 쌓아서 이제 타이어가 올라간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그 안에서 자동차 수리하시는 본 적 있거든요. 근데 그분은 정식적으로 뭐 당연히 옆집에서 다 신고할 거 아니에요. 저 새끼 불법으로 돈 번다. 그냥 자기 집에서 내가 자동차를 고치는데 무슨 문제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대신 이제 가게를 안 열고 세금은 딱 정확하게 내는 거죠. 또 학생들이 부품을 가지고 와요. 가져오면 뭐 주위 사람들도 이제 유명해지면 부품을 가져오면 이 사람이 직접 부품을 바꿔주는 거죠. 그렇게 해서 돈을 버시는 분도 봤어요. 또는 폐차장을 경영하시는 분도 봤어요. 땅을 갖다 산 다음에 이제 자동차를 중고차가 아니라 폐차된 차들을 갖다가 사서 폐차를 시키면서 거기에 필요한 부품들을 떼어서 중고 부품을 시장에 내놓는 거죠. 그렇게 전문적으로 중고 부품만 전문적으로 볼보라든가 뭐 BMW 이런 부품만 파는 분들도 있어요. 부품만 전문적으로. 미국에서는 자동차를 오래 타고 또 집에서 고치고 막 다 그러니까 부품 산업이 상당히 발전돼 있어요. 특히 중고 부품 가게가 상당히 발전돼 있죠. 그리고 방사능기사 제가 항상 얘기했듯이 그리고 간호사, 간호조무사 그리고 도우미 있죠. 도우미 병원에서 도우미 그리고 뭐 세차장. 근데 이런 것도 사실은 유학 생활을 하면서 제가 나쁜 유학 생활 하는 사람 있다고 했잖아요. 환치기, 유학 생활 이용한 환치기는 아닌 것 같은데. 그러니까 학비를 갖다가 최대한으로 생활비를 최대한으로 최대한으로 끌어서 한국에서 돈을 받아와서 아니면 가져와서 그 돈의 일부분을 갖다가 계속 이제 뭐 마늘밭, 콩밭에 묻어놓은 다음에 그걸로 나중에 뭐 세탁소를 산다든가 뭐 생선 초밥집을 산다든가 이런 경우를 제가 많이 봤습니다, 사실은. 보통 2, 3년 안에 그걸 하더라고요. 또 랭기리 스쿨 와가지고 그 짓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어떻게 보면 머리가 좋은 거예요. 근데 대한민국 국가로 보면은요, 그런 분들이 이민한 거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세금을 안 내고 한국에서 돈을 갖다 빼돌린 거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 경우는 사실 비일비재합니다, 사실. 자, 여기까지 좀 하고요. 나는 어떻게 유학 생활을 이겨냈는가?
제가 돌이켜보면서 제 유학 생활에 대해서 조금씩 잘 자란 재미난 거를 한테 얘기해 보려고요. 그래서 보통 제 생활 패턴을 한 봤어요. 생활 패턴. 그러니까 이거는 랭귀지 스쿨 때가 아니라 미국에서 어느 정도 제가 생활을 하고 나서 미국 대학을 갔을 때, 그때 이제 영어도 좀 하고, 당연히 영어를 하고 듣기도 하고, 그냥 쓰는 거라든가 뭐 문법이라든가 영어 단어를 구사하는 거 이런 거는 좀 허접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엘리트들이 왔을 때 그 친구들이 영어를 잘 못하고 뭐 듣기도 잘 못하고 쓰는 것도 뭐 한국식으로 쓰고 막 개판인데, 심지어 서울대도 그래요 사실. 거짓말 아니에요. 순수하게 외국물 안 먹은 아이들 있잖아요. 한국에서 고등학교 졸업하고 근데 무슨 외국어 졸업하는 애들, 머리 좋다고 하는 애들, 그런 애들도 영어 못해요 사실. 한국 사람들 보기에는 영어를 잘하겠죠. 그 아이들도 잘한다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근데 영어를 못합니다. 그래도 그 사람들이, 그런 학생들이, 그런 아이들이 쓰는 단어는 상당히 고급이라고 생각해요. 제 생각에는. 왜냐면 교육 자체가 좀 이상한 것 같아서 필요 없는 영어, 필요 없는 문장, 죽은 문장, 이런 문장을 많이 배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당시에 대학교를 들어갔을 때 당시에 언어 수준에 비하면 그들은 상당히 좀 레벨이 높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영어로만요. 그러니까 저도 나이가 많았고 그리고 뭐 사회 경험도 있고 직장 다녔기 때문에 또 뭐 생각하는 거라든가 뭐 세상을 보는 눈 이런 건 어린 아이들보다는 제가 나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냥 영어 단어 단순하게 이런 거 문법 실력 이런 거는 어쩌면 그 아이들이 좀 더 좋지 않았을까. 그런데 토플이라든가 이런 점수 같은 경우는 제가 꿀지는 않았죠. 왜냐면 대학을 갔으니까. 저도 그렇잖아요.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일단 제가 들어가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제가 옛날에, 아주 옛날에 제가 젊었을 때인가? 학교 다닐 때인가? 하여튼 젊었을 때였겠죠. 어렸을 때죠. 어, 하버드 대학교에 공부벌레라는 미국 드라마가 있었어요. 미드죠. 미국 드라마가 있었는데, 저는 그때 하버드가 어딘지도 몰랐어요. 사실 그냥 다 공부 잘하는 아이들. 근데 그 애들이 하는 그 생활 패턴을 보고 깜짝깜짝 놀랐어요. 사실 우리 옛날에 번개치기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공부할 때 벼락치기라 그러나요? 내일 시험 오늘 열심히 공부하는 거 뭐 그런 거. 근데 하버드 공부벌레를 보면은 아이들이, 제가 좀 그때 특이하게 두 가지가 기억이 나요. 지금까지도 나이가 그렇게 들었는데도. 그때 무슨 얘기냐면은 아이들이 무슨 종이컵인가 무슨 컵 같은 걸 갖다 들고 항상 돌아다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제 눈에는 너무 신기한 거야. 저 컵에 뭐가 들어있을까? 아, 왜 밥그릇을 들고 돌아다니지? 미국 사람들은?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살던 시대에는 무슨 커피 전문점 이런 게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제가 최종적으로 이제 한국을 떠나왔을 때는 도토로가 생겼죠, 도토로가.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머그컵을 들고, 자기 개인 머그컵을 들고 길을 돌아다니는가. 투고 있죠, 투고 커피가 없었어요. 아, 근데 지금 생각하면은 우리 길거리에서 자판기 커피 있잖아요. 그건 있었네요. 근데 왜 사람들이 자판기 커피에 컵을 들고 안 돌아다니는지, 아마 넘칠 것 같아서 그랬겠죠. 그게 너무 신기하게 보이더라고. 저게 저 안에 뭐 들었을까. 뭐 그리고 사실 한국에 지금의 원두커피 있잖아요. 원두커피는 없었으니까요. 그러니까 원두커피 없었으니까 도토리에서 커피를 마실 때 그게 원두커피인지 그냥 커피인지 그건 몰랐어요 사실. 그런 거 자체를 몰랐어요. 커피의 그 프로세스 자체를 몰랐어요. 거의 몰랐죠 사실. 원두를 막 갈고 뭐 이거 인스턴트 커피는 어떻게 만들고 이런 거 자체를 몰랐다고요. 지금 보면 녹두전 같은 거예요. 한마디로 녹말가루 만드는 거 같은 게 인스턴트 커피 같은데, 일단은 그게 너무 신기했고, 또 하나는 그 남자 주인공이 새벽에 일어났어요. 그 아이가 새벽에 일어났는데 딱 일어나가지고 이제 화장실 가는 거죠. 또 우리도 보통 기숙사인데 뭐 기숙사가 집이 되게 컸어요. 그때 당시에. 화장실 가더라고요. 근데 화장실 가는 도중에 친구를 만났어요. 친구가 있더라고. 친구가 이제 깨서 뭘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야, 뭐 인사를 하는 거야. 뭐 그때 당시에 다 더빙이니까 한국말로. 야, 철수야, 뭐 하냐? 나 공부하고 있어. 뭐 이런 식으로 한 것 같아요. 그랬더니 걔가 아니면 이제 도서관 갔다 왔던가 그러면서 그 친구는 철수는 잠잔다 그랬던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주인공 남자애가 화장실 갔다 오더니 갑자기 자기 방으로 안 들어가. 그러니까 친구가 왜 잠 안 잘 거야? 그러니까 잠깐 깼으니까 책을 좀 보고 자겠다고 딱 그러는 거야. 난 그게 그 말 자체가 너무나 신기한 거예요.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잠을 자다가 중간에 깬 거예요, 우리가. 깼는데 화장실 갔다가 돌아오면서 그냥 잠을 자는 게 아니라 중간에 화장실 갔다가 다시 깨서 일어나서 한두 시간 공부를 다시 하고 다시 잔다. 이런 게 너무 신기하더라 이거죠. 그게 이제 저에게는 항상 그 뭐라 그러죠? 너무 신기해서 나 한번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걸 이제 미국에서 해보겠다 이런 뜻은 아니고요. 그 이제 미국에 왔잖아요. 그래서 스타벅스에서 머그컵을 사서 커피를 들고 한번 돌아봐 다닌 적이 있어요. 지금도 그 머그컵을 가지고 있어요. 25년 전에 산 거를. 이거 골동품이죠, 사실은. 근데 제가 대학교를 딱 갔는데 잠을 자는데 어느 정도 영어를 한다 하더라도 너무 모르는 게 너무 많잖아요. 무식하잖아요. 영어를 어떻게 써야 될지 준비를 좀 하긴 했어요, 사실. 대학을 들어가기 전 합격하고 나서 준비를 좀 하긴 했어요. 항상 상상을 했죠. 뭘 할 것인가. 근데 그래도 떨리는 거예요, 사실. 이게 떨리지 안 떨릴 수가 없죠. 그래서 제가 잠을 자다 중간에 깼어요, 중간에. 중간에 깼는데, 잠이 안 내일 수업을 어떻게 갈 것인가, 뭐 이런, 한 일주일 정도 지난 후에 내일 수업 어떻게 갈 것인가, 내일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갑자기. 그래가지고, 제가 어떻게 했냐면, 그날 저녁에 앉아가지고, 책을 읽었어요, 책을, 영어 책을. 새벽에 일어나서 책을 읽었습니다. 한 1시간 정도? 2시간 정도 책을 읽었어요. 그러니까 뭐 내일 수업 이런 수업이 있지 어제 무슨 수업이 있지 이런 식으로 이제 정신이 없는 상태 혼미한 상태에서 인생 처음으로 자다 깨가지고 공부를 해온 거죠. 공부를 그러고 나서 좀 마음의 안정을 찾고 나서 다시 잠을 잤어요. 잠을 자고 나서 학교에 수업을 갔는데 그 수업이 약간 좀 부드럽더라고요. 느낌이 좀 좋아요. 저는 리스닝은 상당히 좋았어요. 리스닝이 아주 좋았는데 나쁜 점이 하나 있어요. 누가 말을 하면 선생님이 말을 하면 그대로 이제 따라를 해요. 영어를 잘하니까. 그런데 영어 단어의 뜻을 몰라. 그런 이상한 이제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영어를 깊게 공부를 안 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버케브러리 22,000 뭐 한국의 대학생들 대학교 들어가면 그런 공부를 좀 하잖아요. 그래서 쓸데없는 단어 막 하다가 그냥 처음에 몇 페이지 하고 좀 말고 뭐 그런 애들 많잖아요. 근데 그런 걸 한번 만져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생활 속에 쓰는 단어들이 보니까 생활 속에 쓰는 단어가 미국 대학교에서 쓰는 단어하고 약간 달라요. 사실 약간 달라. 많이 다르진 않고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가니까 상당히 어렵잖아요. 듣긴 듣는데 말을 한 제가 이 단어가 기억나네요. 펄펜디큘러라는 단어가 있어요. 펄펜디큘러. 근데 이제 이 말을 하는데 교수가 딱 그 얘기 하는데 그 옆에 있는 애가 방금 뭐라 그랬냐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걸 발음 나는 대로 얘기를 해줬어요. 발음 나는. 그러니까 그 친구가 다시 말해봐 그러진 않고 그대로 받아 쓰더라고요. 그때 당시엔 제가 그 F라든가 P 발음이 안 되니까 될 수 있는데 이제 받아쓰기를 하잖아요. 그럼 저는 한국말은 절대 사용 안 하고 영어로 받아쓰기를 했어요. 근데 영어로 받아쓰기 하면 영어가 아니죠. 개판이죠, 완전히. 그쵸? 영어가 아니죠. 완전 스펠링 자체를 안 되니까. 되는 건 당연히 여러분들보다는 더 잘할 거예요. 그런데 일단은 미국 애들이 받아쓰기보다는 제가 못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들린 대로 쓰는 거죠. 그런데 그날 저녁에 그 새벽에 한두 시간 공부를 했던 게 그 다음날 수업이 부드러웠다 이거죠. 그걸 이제 깨닫고 나서 이거 좋다. 그러니까 제가 예습 복습 이런 거를 항상 한다 생각했는데 일주일 동안은 너무나 정신이 없는 거야. 수업 왔다 갔다 하면서 분위기 맞춰야 되지.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떻게 살아남을 거야. 이런 유학을 잘못 온 거 아니냐. 미국에서 내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 죽는 거 아니냐. 뭐 나 그냥 죽을래 뭐 이런 느낌. 그런 느낌이었다 이거죠. 근데 이 편해.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했냐면요. 제가 아무 때나 제가 시간 날 때마다
그때마다 책을 펼쳐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멍 때린 적이 없다 이거죠. 멍을 안 때려 기본적으로. 멍을 아마 안 때렸다 이건 좀 거짓말이고. 그러니까 제가 수업과 수업 사이에 뭐 점심을 먹는다. 그럼 점심을 먹으면서 우리는 옛날에 지금은 안 그런데 옛날에는요. 카페에서 공부를 한다든가 카페에서 책을 읽는다든가 이런 거 자체가 없었어요. 공부라는 건 시립도서관, 도서관, 뭐 독서실, 학교 이런 식으로 공부를 했지 어디 뭐 다방에서 카페에서 식당에서 공부하는 이런 문화가 없었습니다. 공원에서 공부한다 이런 문화가 거의 기본적으로 없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요즘은 이제 마음대로 하잖아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미국을 딱 가보니까 사람들이 아무 데서나 책을 읽고 아무 데서나 뭘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어쩜 이제 한국 사람들은 제가 좀 그걸 느끼는데 제가 무슨 책을 읽어요. 책을 읽는데 공공장소 읽게 되면은 사람들이 내가 무슨 책을 읽는지 알잖아요. 그럼 내 수준을 알 수 있고 내가 무슨 생각을 할 수 있는 거를 좀 그런 게 좀 창피하지 않았나 이런 제 생각 개인적으로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제가 나이가 들어가지고 어떤 카페에 가가지고 한국에 있는 강남에 있는 카페에서 중학교 1학년 책을 본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영어 공부를 하기 위해서 중학교 1학년부터 하겠다. 그래서 중학교 1학년 책을 펼쳤단 말이에요. 난 죄진 건 없잖아요. 그런데 어쩌면 한국의 그 경쟁 사회에서는 창피할 수도 있다 이거죠. 어머 저 아저씨 봐. 중학교 1학년 책을 놓고 공부를 하고 있네? 이렇게 되는 거죠. 걸리는 거지. 뭐 당연히 교사라면은 중학교 1학년 책을 뭐 준비를 한다 뭐 분위기가 있다 그지. 중학교 1학년 책을 가지고 이제 애들을 가르치려고 준비하고 있는지 아니면 중학교 1학년 책을 가지고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지 그냥 딱 나온다 이거죠. 그런 두려움 때문에 한국에서는 못한 것 같아요. 근데 미국 가니까 걔네 사람 다 공부하고 별로 신경 안 쓰고 어차피 저는 이제 까발려진 거잖아요. 영어를 못한다 아니면 외국 사람이다. 뭐 말 한마디 하면 곧바로 외국 사람이 이제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냥 아무 데서나 공부를 했어요. 아무 데서나 시간 날 때마다 무조건 책을 봤다. 화장실에 앉든 뭐 하여튼 자동차 운전하다 뭐 신호등 있으면 옆에다 뭘 붙여놓고 항상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수업 들어가기 전에 오늘 수업을 뭘 할 건지 대체로 알았다 이거죠. 그리고 수업 안에서는 집중해서 받고 뭐 당연히 옆에 애들하고 떠들 수가 없어요. 미국 대학교니까 수업 시간에 떠들고 그런 애는 없어요. 그리고 미국 대학교 내에서 수업 시간에 잠자는 애들도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신기한 게 이제 학교 안 온 애들은 좀 몇 명 있긴 있는데 대신 출석 체크해 준다든가 미국 대학교에서 그런 경우도 없고요. 대신 출석 체크해 주는 경우도 없고 그리고 또 대신 시험 보는 경우도 없다. 제 경험은 없고요. 근데 이제 점점 좋은 학교로 갈수록 상위 50위권 안으로 들어가면은 그런 경우가 별로 없더라고요. 눈에 볼 수가 없어요, 할 때는. 그러니까 아이들 상당히 집중을 해요. 그러니까 옆에 애들하고 떠들 수도 없죠. 뭐 제가 영어를 잘해요. 첫 학기부터 무슨 애들하고 떠들겠어요. 농담을 하겠습니까? 아니, 백인 여자를 갖다 꼬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낮은 영어 수준으로. 그래서 집중을 했죠. 그리고 수업이 끝나고 나면 곧바로 적어도 뭐 1시간 안에 일단은 오늘 1시간 안에 무슨 공부를 했다는 걸 갖다가 먼저 내 입으로 발설을 합니다. 입으로 말을 하면서 이런 수업을 했다 그러면서 내 귀에다가 말을 하는 거죠. 나 이런 수업을 했어. 잊지 말아야지. 이렇게. 그럼 다음 수업 들어가잖아요. 보통 대학교 수업이니까 뭐 10분 단위로 수업이 계속되는 게 아니니까 한 쉬는 시간이 뭐 30분일 수도 있고 어쩌면 3시간일 수도 있고 1시간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그 시간 동안에 미리 오늘 수업한 거를 갖다가 생각하고 그리고 다음 수업을 또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계속해서 그리고 심지어 뭐 당연히 잠자다 일어나가지고 내가 좀 그게 좀 못 외웠어 그게 좀 이상했어 그 문장이 좀 어울리지가 않았어 이럴 경우 일어나가지고 문장을 바꾸기도 하고 이건 아무리 봐도 영어가 아닌 것 같아 이런 생각으로 제가 공부를 했다 이거죠. 그렇게 해서 살아남을 수 있었다 이렇게 생각. 그리고 이제 주말에만 놀아요 저는 보통. 그러니까 그때그때 사실 뭐 주중에도 놀 수 있는데 주말에만 술을 마신다든가 그러지. 그러니까 학기 중에
월요일부터 뭐 금요일까지는 놀지를 않습니다. 논다기보다도 논다 그러면 쉬는 거예요. 그냥 누워서 잔다 아니면 영화를 본다. 저는 항상 영화를 봤어요. 무조건 영화를 보는 게 제가 논다고 보는 게 아니라 그걸 완전 공부로 생각하고 봤어요. 공부. 그 안에 나오는 단어들, 그 안에 나오는 문화들, 뭐 브랜드, 제스처 이런 걸 다 봤죠. 그걸로 인해서 문화적인 차이를 많이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학교 내에서 수업이 이제 학기가 시작하잖아요. 시작하기 전에 책을 미리 사요. 책을 미리 사는데 책을 딱 펼쳐요. 그럼 어느 정도 대학을 이제 왔으니까 뭐 토플 좀 공부도 하고 뭐 영어 공부하고 막 했을 거 아니에요. 이거 막 보면은 모르는 단어가 이제 팍팍 튀어나와요. 모르는 단어가. 그럼 이제 그 단어를 갖다가 먼저 줄을 그어요. 책을 줄을 그어요. 기본적으로 쫙 그어요. 줄을 긋은 다음에 그 단어들을 한국말이 아니라 영어 단어로 설명을 해놔요. 영어 단어. 그러니까 어려운 영어 단어면 쉬운 영어 단어로, 쉬운 영어 단어면 어려운 영어 단어. 막 하여튼 그런 식으로 설명을 쫙 해요. 먼저 그런 연습을 이제 일주일 동안 그 작업을 계속 합니다. 그래서 계속 외우는 거죠. 영어 단어를. 근데 특별히 어떤 영어 단어는 어떤 수업에서는 다르게 쓰입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단어 뜻이죠. 예를 들면 어떤 비즈니스 그냥 영어 단어가 그냥 떠오르는 걸 한번 해볼게요. Salvation Army 있잖아요. Salvation Army. 구세군 같은 거죠. 구세군인데 여기서 Army 하면 볼게요. Army는 군대잖아요. Army는 군대인데요. 근데 이게 어떤 말로 하면 추종자라는 뜻도 있어요. 추종자. 나를 따르는 사람. My Army. 나를 따르는 사람들이죠. 당연히 My Army니까 내 군대가 나를 따르겠지. 그럼 설마 나를 안 따르고 나를 칼로 찌르겠습니까? 배신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뜻도 있다. 그죠? 그러니까 수업에 따라서 어떤 종교 수업을 들었다. 그러면 Army는 어쩌면 추종자일 수도 있고 신자일 수도 있고 또 군대일 경우에는 뭐 법 같은 거 아니면 뭐 경찰 수업을 들 경우에는 그럼 이제 군대 이렇게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차이를 갖다 찾아내야 된다 이거죠. 계속 하다 보면 한 학기, 두 학기, 세 학기 지나다 보면 알게 돼요. 근데 일단 미리 준비를 해야 된다 이거죠. 그리고 나서 수업 중에 계속 한 시메스터, 한 학기 동안은 계속 등장하는 단어가 있어요. 그런 단어가 보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그럼 그 단어를 계속해서 외워야 돼요. 계속해서.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한 시메스터를 통과하잖아요. 한 시메스터를 끝내면은 그 수업에 나오는 단어들이 머리에 떠오르는데 불행하게도 그 단어를 사용하지 않잖아요. 그 다음에 그러면 까먹게 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동사로 이제 떠오르는 거죠. 그러니까 특별한 단어였어요. 어떤 단어가 예를 들면 아까처럼 이제 아미 합시다. 그냥 아미가 군대란 뜻인데 뭐 그 비즈니스라든가 경영 수업에서는 아미가 군대가 아니라 뭐 세일즈맨이다 이렇게 해봅시다. 그러면은 그러고 나서 이제 그 경영 수업이 끝났어요. 끝나고 나서 아미란 단어를 갖다가 뭐 세일즈맨이란 뜻으로 이해하지 못하고 사용을 안 했어요. 사용 안 하다 보면은 그 뜻을 잊어버리고 나서 그냥 일반적인 군대란 단어밖에 안 나온다 이거죠. 그래서 불행하게도 저도 그런 경우는 아주 많아요. 수업을 듣다가 잊어버려요. 그리고 그 단어를 보면은 어디서 본 것 같아? 그럼 이거 이 뜻이구나. 그 뜻은 아니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제가 말하기 전에 지금 생각하니까 제가 지금 외국에서 오래 사는데 한영사전 있잖아요. 영어를 한국말로 표현한 사전 있잖아요. 한영사전을 한 두 번 정도 한 번 그냥 그 레퍼런스식으로 참고서식으로 해서 처음에 한 권 사고 두 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제 두 번째는 그냥 나이 들어서 산 것 같은데 취미로 그냥 산 것 같아요. 일단은. 근데 이 두 권 다 버렸어요. 일단 지금은 없는데 제가 그 이 한영사전 두 권 중에서 처음에 산 한영사전을 제가 얘기해 볼까요? 사용한 게 한 100번 정도? 100번 정도 사용한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열어본 게 한 100번 정도 열어본 것 같아요. 제가 25년을 외국에 살았는데 그 한영사전을 최근에 뭐 10년, 20년 그러니까 20년 정도 동안 한영사전을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요. 20년 동안 열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면은 처음에 몇 년을 갔다가 한영사전을 몇 번 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한영사전을 본 적이 없어요, 사실. 이렇게 표현하면 될 것 같아요.
왜 그걸 한영사전을 사는지? 뭐 불안하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영영사전만 본다는 뜻이에요. 그것도 저에게 제 인생에 도움이 된 것 같아요, 사실. 근데 영영사전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A란 뜻을 몰라. 그때 A란 뜻이 B란 뜻이야. B를 몰라. 그럼 B란 뜻이 뭐야? C란 뜻이야. C를 몰라. C란 뜻이 D란 뜻이야. D를 알겠어. 그럼 이제 D가 A란 뜻이겠구나. 비슷하겠구나. 이런 식으로 제가 공부를 했죠. 그러니까 조금 더 남들보다 단어 수를 좀 더 많이 봤죠. 하나의 A라는 단어를 갖다 보면서 한 방에 B라는 뜻이 나오면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B란 뜻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영어 단어 찾는 거를 옛날엔, 지금은 이제 눈이 침침하고 제가 그 가까운 거라든가 노안이 심해서요 잘 안 보이거든요. 돋보기 들고 돌아다니는데, 돋보기가 없을 때는 영어 단어를 다른 사람보다 상당히 빨리 찾았던 것 같아요. 근데 다른 사람보다 빨리 찾았다, 이것도 좀 그런 것 같아요. 왜냐면 제 느낌이 그렇지, 다른 사람이 얼마나 빨리 찾았는지 그걸 모르잖아요, 사실. 이게 버릇이죠. 제가 한영사전을 절대 사용하지 않았다는 거, 이게 버릇입니다. 영영사전은 봤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글을 쓰잖아요. 이제 수업 시간에라든가 무슨 글을 쓰잖아요. 받아쓰기 말고 이제 제 생각에 글을 쓰면은 항상 제 버릇이 뭐였냐면요. 나중에 이제 영어 글을 잘 쓸 때, 보통 글을 쓰면 어떤 생각이냐면요. 이걸 딱 보면서 내가 질문해요, 내가. 야, 이게 뭐야? 이게 무슨 뜻이야? 너 이걸 왜 이렇게 생각해? 너 이게 진짜 이게 정답이라 생각하는 거야? 너 이거 어디서 베꼈어? 어디서 봤어? 이 아이디어 어디 거야? 이런 식으로 계속 꾸준히 물어보죠. 이 this는 무슨 뜻이야? that은 어디 거야? it은 뭐지? it? 우리 있잖아요. this, that, it, 뭐 아니면 there, they, 뭐 이런 말 있잖아요. 대명사 있잖아요. 대명사. 불특정. 우리가 잘 모르는 거. 이게 뭐야? 더 하면 이제 정관사잖아요. 더를 딱 붙이면 아니면 the죠. the, 하면 이제, 야, 이 사과가 무슨 사과라고? 이렇게 물어봐요. 물어보면서 제가 제 나름대로 여러 번 검증을 했어요. 검증을 했더니, 검증을 하고 나니까 점점점 영어 같아지더라 이거죠. 그러니까 혹시, 너 내 마음 모르냐? 너 나도 알고 너도 알고 그런 거 아니냐? 우리 그런 거잖아. 알잖아.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 이거죠. 미국 사람이라든가 서양 사람들은 내가 생각하는 것에 정반대로 갈 수 있기 때문에 내가 꾸준히 나에게 물어봐야 돼요. 이게 뭐지? 이게 무슨 뜻이지? 있잖아. 이런 건 안 돼요. 통하지 않습니다. 그거 있잖아요. 그게 그거예요. 그게 뭐가 그거야? 여기 써있지가 않는데. 그래서 나중에는 제가 처음에 이런 걸 이제 계속 하다 보니까 어려웠던 점이 뭐냐면은, 글이 점점 길어져요. 글이 길어지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 글을 짧게 설명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짧은 단어로 해결할 것인가? 짧은 문장으로 해결할 것인가? 그런 걸 많이 고민했죠. 그러다 보니까 그쪽으로 또 발전이 되더라고요. 근데 제가 최근에는 이 팟캐스트를 갖다가, 제가 사실은 팟캐스트 아니면 유니버시티 있잖아요. 유니버시티라고 인터넷상에서 듣는 유니버시티가 있어요. 테드 같은 거 있어요.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걸 갖다가 한 십몇 년 전부터 들었어요. 사실 오래전부터 들었어요. 근데 이제 그냥 뭐 일하다 보니까 팟캐스트를 내가 한번 내 경험을 좀 해야겠는데 시간이 없네 뭐 이런 이제 핑계를 대고 안 하다가 몇 년 전에 이제 이 팟캐스트를 시작하게 됐는데, 원래 그 전에 이제 한국말로 글을 쓰기 시작했죠. 그 이유가 제가 한국말을 점점 이상하게 말하고 한국어 단어가 떠오르지 않고 계속 그러더라고요. 또 한국말을 글을 쓰면 지금도 글이 좀 이상한데요. 그래서 한국 사이트에서 계속 글을 쓰기 시작하면서 제 한국말이 좀 좋아지고, 또 한국말 발음도 좋아지고, 단어도 많이 이제 들으면 이제 이해하는데 입주댕에서 입에서 나오는 단어가 팍팍 안 떠올라요. 그러다 보니까 영어도 마찬가지예요. 영어도 영영사전으로 봤으면은 영어가 영어로 보이는데, 한영사전이 됐을 경우에는 영어가 한국말이 돼야 된다 이거지. 그리고 글을 쓰는데 계속해서 영어로 글을 써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한국말로 쓰고 영어로 쓰고 한국말로 쓰고 영어로 쓰고 이렇게 되면은
한국말만 보인다 이거죠. 편한 것만 보인다 이거죠. 편한 것만. 우리 있잖아요. 그 망치가 두 개 있는데 하나가 좋은 망치면서 가벼우면서 좋고 하나는 무거우면서 싼 거. 그럼 사람이라는 게 인지상정이라나요? 그냥 가볍고 좋은 걸 들게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무조건 영어를 가야 된다 이거죠. 아니면 영어를 쓰는데 내가 꾸준히 물어봐야 된다 이거죠. 자, 또 하나 버릇이 뭐였냐면요. 그러니까 제가 중간중간 일어났다든가 아무 때나 막 수업을 한다든가 그리고 수업 들어가기 전에 막 준비한다든가 수업 중간에 수업 나와서 그런 거 있잖아요. 또 하나 수업을 하다가 공부를 하다가 모르는 게 있잖아요. 모르는 게. 그러면은 가능한 최대한 빨리 그 모르는 것을 찾는다. 메모를 딱 해요. 먼저 모르는 게 나오잖아요. 그럼 곧바로 옆에다 노트에다 메모를 해요. 메모를 하고 나서 그 모르는 걸 갖다 최대한 빨리 찾아야 돼요. 도서관을 가든지 사전을 보든지 제가 대학교 다닐 때는 인터넷이 시작될 단계였기 때문에 인터넷이 되긴 됐었어요. 되려고 했죠. 그렇죠. 되려고 했었죠. 그러니까 도서관이 좀 많이 도서관이라든가 일반 기본적 서점을 많이 갔지 인터넷상에서 인터넷 서치를 한다 그런 거는 좀 제가 대학교를 졸업할 때쯤 되니까 야후를 갖다가 뭐 두유 야후 막 이렇게 선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애들이 야후를 좀 한다는 등 뭐 이런 얘기가 있었죠. 아니 하여튼 야후가 마케팅을 그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망했지만은 마케팅을 많이 했던 시대인데 그러니까 최대한으로 뭐 도서관을 가든지 학원을 가든 학원이 아니죠. 도서관 가든지 학교를 가서 교수를 찾아가든지 책을 내가 가진 책을 펼쳐보든지 그래서 일단 내가 모르는 걸 빨리빨리 해결하는 그런 버릇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뭐 책을 모른다 그럼 What is book 이렇게 영어로 구글에다 때리면은 구글에서 다 가르쳐줘요. What is Salvation Army? 그러면 그냥 때려주고 What is South Korea? 그러면 한국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너무 편한 세상이라 이죠. 그러니까 지금은 좀 더 빠르죠 정보가. 그러니까 내가 모르는 거를 빨리빨리 체크해서 기록하고 그걸 갖다가 계속해서 그리고 이제 반복적으로 자기 메모북이 있어야 돼. 메모 노트가 있어야 돼. 공책이. 거기에다가 자기가 모르는 걸 다 적고 나서 체크하고 내가 이제 알았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 비슷한 수업이 되잖아요. 수학 1, 2, 3 뭐 이렇게 가잖아요. 그럼 또 똑같은 비슷한 단어를 모른다. 똑같은 비슷한 문제를 모른다. 그럴 경우 이제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럼 내가 적당히 공부했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 이제 모르는 게 있을 경우에 그런 걸 갖다가 먼저 체크를 하면은 나중에 중간고사라든가 마지막 기말고사 시험 때 그 모르는 거를 내가 알고 있으니까 나머지 뭐 다른 건 대체로 알았겠죠. 그러니까 이제 뭐 조사를 안 했겠죠.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시험에도 도움이 된다 이거죠. 또 하나 제가 재밌게 많이 사용한 게 뭐냐면요. 공간의 흐름 아니면 이동 경로라든가 식사 시간 또는 식사는 어디서 할 것인가 이런 이제 시간을 갖다가 매니지먼트 하는 거를 상당히 주의 있게 조심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어떻게 하면은 미국의 대학교를 가면요. 먼저 오리엔테이션 합니다. 이제 신입생들에게 오리엔테이션을 하는데 거기에서 뭐 섹스라든가 섹스 문제, 마약 문제, 그다음에 이제 학기 수업 같은 거 빼먹지 않고 가야 된다는 거, 이제 타임 매니지먼트, 아니면 자기 데스크 매니지먼트, 뭐 이런 식으로 뭐 스터디 매니지먼트, 아니면 마이 백 매니지먼트, 마이 백팩 매니지먼트 이런 매니지먼트가 있어요. 경영하는 거죠. 어떻게 관리하는지 이런 관리라는 게 있는데 공부 못하는 애들이 책을 갖다 왕창 들고 다닌다 그러잖아요. 그런 거랑 똑같아요. 아이들이니까 잘 모르니까 시간을 어떻게 조절하고 밥을 언제 만들고 밥을 언제 하고 밥을 언제 먹고 뭐 친구하고 언제 놀고 수다는 얼마 정도 떠들고 뭐 도서관에서 몇 시간 공부하고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 거 중에서 저 같은 경우는 특히 이동 경로. 이 수업이 어느 건물에 있다. 그럼 여기서 수업 끝나고 나서 걸어서 여기까지 가는데 중간에 어디서 공부를 하고 어디 이 수업에 들어간다. 아니면은 처음에는 이제 먼저 걸어가야죠. 처음에는 한번 제가 보통 이제 시메스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은 한번 걷습니다. 요즘은 구글 스트리트 뷰라는 게 있어요. 그냥 인터넷상에서 벌추얼 월드에서 걸어가는 거예요. 그냥 인터넷상에서.
그래서 그걸로 볼 수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건물에서 A 건물에서 B 건물로 이동하고 B 건물에서 C 건물로 이동하고 이런 경로가 있잖아요. 이런 경로를 갖다가 이제 파악을 하죠. 파악을 하고 나서 그런 경로로 돌아다니면서 중간중간 공부할 곳을 찾아서 공부를 하고 또 수업 들어가고 수업 나오고 나서 식사는 어디서 할 것인가, 도시락을 싸가지고 갈 것인가, 아니면은 거기 식당에서 밥을 먹을 것인가, 아니면 기숙사에서 한다 그러면은 기숙사 식당이 어디 있는가, 뭐 이런 걸 다 체크를 해요. 어떻게 보면 작은 중소기업을 경영하는 사장님처럼 물건을 갖다 납품을 받으면은 이걸 갖다 물건을 갖다 자재를 떼어와서 그 만들어서 뭐 창고에 쌓아서 트럭에 실어서 배달하고 이런 걸 갖다가 생각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자기가 공부하는 그 세상, 자기 이제 한 학기 그 자체를 갖다가 회사로 생각하고 경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활비는 얼마 들고, 저는 이제 도시락 싸가고 돌아다닌 적도 있었고요. 학교 기숙사에서 살았을 경우는 밥을 먹은 적도 있었고, 당연히. 그리고 이제 외부에 살았을 경우는 수업 끝나고 나서 집에 가서 밥을 먹기도 하고, 또는 밥을 먹고 나가서 학교에서 공부하고 학교 공부 끝나고 나서 하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했었죠. 그러니까 이동 경로라든가 이런 시간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중간에 뭐 항상 한국 유학생들이 좀 외로우니까 한국 학생들끼리 모여서 이렇게 대화하기도 하고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보통 모여서 대화하면 1시간 이상 금방 날아가요. 1시간은.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이 1시간 날아간다 그죠. 그렇다고 해서 그게 나쁜 거다 그런 건 아니고요. 그걸 피해라. 한국 사람을 피해서 살아라. 이렇게 말할 수는 없고요. 그런데 아무래도 그게 그 즐거움이 나중에 자신의 그 학기 생활에 그 좀 불편한 게 학교 성적이 좀 떨어진다. 그것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나와 대화했던 사람을 저주할 수도 있고 그냥 미워지고 그 시간이 싫어지고 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즐겁게 대화하고 그것도 조절을 잘하고 그러고 나서 자신이 혼자 있는 시간에 열심히 공부하면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혼자 있는 시간에 멍 때리고 있다가 한국 사람 만나가지고 즐겁게 대화하고 나서 나중에 집에 와서 저 한국 사람 때문에 공부 못했네. 오늘 존나 대화하느라고 공부 못했어.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 이거죠. 오늘 제가 말한 것처럼 제가 유학 생활을 이겨낸 과정, 아니면 좀 재밌었던 거, 어려웠던 거, 이건 쉬웠다 이런 거를 조금씩 풀어나가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계속해서. 오늘의 일단 좀 특이한 거는, 그러니까 요점은 중간중간에 쉬지 않고 책을 봤다. 그게 제 생에는 뭐 가장 중요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였습니다. 고맙습니다.